재외동포청을 신설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자체들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인천시도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야생 들개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2달 사이 김포에서만 들개 44마리가 포획됐습니다. 올해 김포가 50만 대도시에 접어들면서 김포시의회의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포의 주요 현안들과 최근 논란이 됐던 해외 연수 뒷이야기까지 김인수 의장을 만나 들어봤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동두천시 송내동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비닐하우스 일부와 내부에 있던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동포청이 어느 지역에 들어서게 될지가 큰 관심입니다. 지자체들 간의 유치 경쟁까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 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인천시도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재외동포청 신설안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 27일.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인천시가 먼저 입장을 냈습니다. 재외동포청 설치와 관련한 법이 통과되면은 발빠르게 움직여가면서 현 사항이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전면에 내세운 건 역사적 상징성.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공식 이민이 시작된 도시라는 점을 부각한 겁니다. 수요자가 가장 원하는 곳이 인천이다. 그리고 인천은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인프라와 그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민사의 첫 출발지라는 역사성도 갖고 있다. 입지 조건 역시 인천시가 내놓은 경쟁력 중 하나입니다. 영종과 강화 일대에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는 이른바 뉴 홍콩시티 프로젝트도 재외동포청과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들을 통해서 많은 대외 업무들, 그러니까 투자 유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기업의 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킨다는 문제라든가 그래서 이건 뭐 뉴욕공시티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대외 국제 업무를 보는 데서 재외동포들도 이런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하와이, 우즈베키스탄까지 지난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만난 다양한 한인 단체들이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지지했습니다. 우리는 1902년 인천 제물포를 출발해 하와이 이민 120주년에 즈음하여 인천광역시가 재외동포청의 최적지임을 확신하며 재외동포청 신설 근거가 마련되면서 전국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천시는 당분간 재외동포들과 시민사회의 지지를 모으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업자와 협의해 오는 10월부터 서울 영종 간 통행요금을 6,600원에서 3,200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인천대교의 통행요금은 2025년부터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되는데요. 국토부는 이번 요금 인하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줄고 인천공항 접근성 역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생 들개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2달 사이 김포에서만 들개 44마리가 포획됐습니다. 김포시 들개 포획단은 시민 제보를 받아 들개 포획 틀을 놓거나 포획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해 포획한 들개 수는 100여 마리로 올해에는 지난 2달 사이에만 44마리가 포획됐습니다. 김포시는 포획단 운영을 이어가는 한편 들개 수가 늘어나는 원인 중 하나인 반려견 유기를 막기 위해 견주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홍보 활동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 개발 사업지에서 살아온 주민들이 주민 생계조합을 구성해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주민 100여 명은 지난 주말 한강 시내폴리스 주민 생계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 구성을 마쳤습니다. 이 주민 생계조합은 대규모 개발 사업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원주민들이 지역에서 새 일자리를 찾고 재정착을 하기 위해 주민 자발적으로 만드는 조직인데요.
조합은 시행사 측과 협의해 한강 시내폴리스 개발 과정이나 개발 이후 발생한 공익 일자리 사업에 조합원들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천시가 시장 직속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위원을 모집합니다. 위원회는 저출산 고령사회 분야의 학계, 현장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을 포함해 모두 8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며 임기는 2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다음 달 17일까지 부천시 여성정책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부천시의 인구는 매년 줄어 지난해 6월 기준 인구 80만 명 선이 무너진 것으로 파악됐고 만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15.9%를 차지하면서 고령 사회로 분류됐습니다. 올해 김포가 50만 인구 대도시에 접어들면서 대일기관인 시의회의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의회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김포의 현안은 무엇일까요? 네, 김포의 주요 현안들과 올해 의정활동 계획, 또 최근에 다녀온 해외 연수의 뒷이야기까지 김인수 의장을 만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교통망하고 생활 기반 시설 구축,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질 높은 행정 서비스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마 집행부에서는 다양한 어떤 이에 따른 정책과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포시의회에서도 의정 목표가 시민과 소통하여 신뢰받는 의회인 만큼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아가서 집행부 또 그리고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시민이 행복한 김포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역할을 다할 계획입니다. 가장 큰 현안은 무엇보다도 전에부터 오랫동안 대두였던 광역교통 문제이고요. 특히 서울 5호선 연장이 빠른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김포시에서도 최적의 노선이 결정될 수 있도록 어떤 집행부와 함께 정부하고 또 그리고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생각이고요. 어떤 소속 정당을 떠나서 의원님들 간의 소통 그리고 사무국지와 직원들과의 그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 김포시 그 주요 현안과 관련된 그 현장 답사의 어떤 경험이 앞으로 아마 시민 편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그 소각장이 시내 한가운데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님비라는 그 사고를 안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 인식을 변화하는데 주민들과의 대화와 소통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많은 시민 공청회라든가 현장 방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런 걸 좀 느꼈고요. 더욱더 요번에 이제 시장님 공약과 관련된 트램 설치 부분이 있는데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그 바퀴를 갖다가 레일로 하지 않고 일반 버스 바퀴 같이 해서 소음을 줄인 그런 획기적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음 방지의 그 때문에 시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의회가 50만 김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가 부여받은 역할인 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경계를 아무튼 해야 되는 역할이 중요한 거고요. 8대 시의회에서는 10대 7 의원이 여야 간의 동수이기 때문에 협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 모두가 시민이 행복한 사회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생길 수 없다는 점을 아마 인식하고 대화 타협을 통해서 우리 시의회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갈등이 해소되고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 물건 5가구 중 4가구인 79%가 6억 원 이하로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3월 이사철을 맞아 실수요자들을 위한 전략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조도시경제연구소의 이재문 소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소장님 먼저 인천과 경기도 현재 전셋값이 6억 원 이하인 아파트가 89%에서 98%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현황을 좀 짚어주실까요? 이제 인천과 경기도가 이제 주택 가격이 한참 상승했잖아요. 이제 상승하면서 이제 주택 가격이 이제 하락하면서 전세가도 이제 같이 이제 끌어내린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이제 인천의 그 전세가율은 한 64.3% 정도 되고 경기도는 한 62.2% 정도 되는데요. 이는 이제 매매가가 10억이라 그러면 전세가가 한 6억 4천 정도 나간다라는 거죠. 결국에 매매가의 하락이 전세가를 좀 낮추게 됐고 그로 인해서 전세가율 전체도 이제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는 추세에 있는데 2023년에는 이제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전세가는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대출 금리가 오르고 또 전세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월세 시장으로 옮겨갔던 전세 수요가 다시 돌아오는 거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사실관계 좀 확인이 좀 필요한데요. 올해 1월 그 주택 통계 발표치에 따르면은 이제 전월세 거래 중에서 이제 월세 거래량 비중이 한 54.6% 정도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좀 월세 비중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세가 이제 월세로 이제 옮겼다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어떤 전세 월세화 추세는 이제 금리가 높이 올라가고 전월세 전환율을 빚어봤을 때 이제 월세가 훨씬 싸다는 인식하에 어떤 임차인들의 어떤 자의적인 이동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세 사기로 인해서 보증금을 이제 찾지 못하게 되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이제 반전세로 이제 이렇게 돌아온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주택 가격이 이제 하락하고 이제 월세 시장이 기승을 부려서 마치 이제 전세가 엄청 크게 위축된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안정되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그랬을 땐 다시 이제 월세로 갔던 수요들이 전세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높죠. 이래야만이 또 갭 투자가 가능하니까는요. 결국에 전세와 월세는 어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폭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이제 3월 이사철이 다가왔습니다.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입학에 따른 어떤 수요는 이제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보이지만 최근에 이제 전월세 계약은 연평균 어떤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이사 수요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이제 하나는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은 그 입주 물량 때문에 전세 가격의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현재 시세 상황에 맞춰서 좀 더 싼 전세를 구하고 싶다라면 입주 물량이 이제 많은 곳을 좀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입주 물량이 이제 많은 곳에서 어떠한 이제 임대인의 어떠한 재무 관계 또 이제 대출 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대출금이 많을 경우에는 무리해서 전세 계약을 하지 말고 월세로 돌린다든지 이렇게 좀 전략적인 접근을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이었습니다. 어, 26명의 회원들께서 전국 방방곡곡으로 좋은 그 포인트를 찾아 사진을 촬영하여서 의회에서 이렇게 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해질녘에 우리 김선우 작가님께서 정말 그
시간대에 잘 맞춰서 나리공원을 촬영한 것입니다. 유일하게 지금 그 다래기노는 사실은 이쪽으로는 경기 한수 북부 쪽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그 아랫지방으로는 좀 이런 다래기논들이 많이 남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를 촬영을 해서 정말 이거 보존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품 하나하나가 정말 진짜 그 우리 회원들의 그 결실이 맺혀진 것처럼 소중한 작품들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들을 촬영을 하여 시민 여러분께 많은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외에는 항상 오픈되어 있으니까 마음 놓고 오셔서 관찰할 수 있으니까 많이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경기 북부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1일 오전 9시 49분쯤 동두천시 송내동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는데요. 이 불은 비닐하우스 일부와 내부에 있던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인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27일 2023년도 정기총회에서 새 의장으로 이임성 전 경기 북부 변호사협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의장 후보로는 이임성 안병희 변호사가 출마했으며 이임성 신임 의장은 현장 투표에서 총 285표 중 185표를 받았습니다. 이 의장은 경기 북부 지방변호사회장과 전국 지방변호사회장협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의장으로 경기 북부 지역에서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주시가 신축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깡통 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는 신축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의 주택 가격과 선순위 권리 관계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깡통 전세 등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신축 주택 가격 상담 신청은 깡통 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담 신청을 하고 나서 지역별로 배정돼 있는 감정평가사가 신청인 주택에 대한 적정한 주택 가격을 유선으로 상담해 줍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